자, 다음 사례의 제목은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어? 뭐 학습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런 부분입니다. 요식업이겠네요. 서비스업을 하는 이제 어떤 음식점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맛집으로 소문난 어떤 집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막내 직원으로 일하는 동현 씨는 쉬는 날 애인과 맛있는 파스타를 먹기 위해서 가기로 향했는데 여기 이제 조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친구가 예쁘게 생겼다며 내가 본 여자애들 중에서 A급이네. 그리고 도현 씨한테 여자친구가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 그 다음에 더 심한 말도 이제 하기로 했고요. 상당히 나빴겠죠. 동현 씨가 기분이 상당히 나빴지만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오버한다고 생각할까봐 미처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계속 조리장이 계속 지속해서 자신의 애인에 대해서 품평을 하길래 결국은 그 가게를 그만두게 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죠. 자,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사실 언어상 그 성희롱이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생활을 개입해서 이렇게 하는 성적 농담이나 이런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히는 성희롱이고 그 다음에 여성이 이제 외모를 평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 한계에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적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우리 패널 그 노무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를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박윤수 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고견은 아니고 사견을 말씀드리면요. 네. 요 사례에서는 이제 이 조리장님이 A급이다, 진도는 어디까지 나가냐, 볼륨감 등등 이렇게 이제 막내 사원이기 때문에 친근감의 표시라고 아마 본인은 아무런 그 자각 없이 얘기를 하셨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개인의 정말 지극히 사생활적인 거고 그다음에 여자친구에 대한 말 그대로 품평, 음식 자체를 품평하는 것보다 더 훨씬 질이 안 좋은 거죠. 예, 아마 조리장님도 자기 음식 맛없다고 하면 되게 화를 내실 분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성적인 얘기까지도. 그래서 요거는 100% 혹은 1000% 성희롱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이 친근감의 표시가 어느 수준까지 용이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지금 사회 변화를 좀 다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문제도 관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큰 얘기인데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박성훈 노무사님의 사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사견이죠. 네. 우리가 이제 성희롱이라는 개념이 있고 또 형법상 이제 강간, 중강간,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어떻게 보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이런 것들이 직장에서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의 규율을 못 받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노동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보통 언어적이나 육체적이나 아니면 시각적인 것을 성희롱이라고 또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례도 잘 보면은 사실 듣고 있는 사람은 동성인 남자고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본인의 사생활에 대화를 하면서 이제 여자친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성적인 수치감이 동성 간에 동성을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성적인 수치감 이걸 바꿔 얘기했을 때 사실은 자기 애인이 아니라 다른 여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도 또 그럴까면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포인트죠. 외모 평가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거 여성에 대한 외모를 평가하는 소리를 남자가 들었더라도 성적인 어떤 굴욕감이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어떤 여성이든 남성이든 사생활에서의 성적 사생활의 부분을 대화 소재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성희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저 이 사례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제 맛집인데 맛집의 조리장이면은 굉장히 권력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못하고 본인이 이제 결국은 기분이 나빠서 그만둔 경우인데 나오기 전에 약간의 어떤 그 조치라고 할까요? 물론 이제 노동청에 있다가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만서도 약간 더 대화를 해봤으면 하는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 주인이죠. 조리장이 아닌 가게 주인에게 좀 약간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협박은 아니지만은 사실
그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사실 굉장히 좀 맛집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먹고 사는 그런 이미지에 타격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사안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가게 오너하고 진지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걸 갖다 좀 약간 내부적으로 완충해서 좀 풀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 이렇게 언어상 또는 뭐 언어상이 크죠. 사실 성희롱에 대한 부분이 언어상이 굉장히 크고 직접적으로 뭐 사실 술 먹고 무슨 육체적으로 가고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언어적인 부분이 만연해 있고 조직 문화적인 측면에서 바뀌지 않는다면은 늘상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 마무리하면서 성희롱에 관한 유형 분류를 한번 보시고요.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그 다음에 기타, 뭐 사회통념상 주관적이지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이 모두 다 기타 성희롱에 해당되고요. 이런 성희롱을 인해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역시 성희롱의 대상에 해당이 되고 역시 또한 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삼박토론은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패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